자, 이제 여러분들께 자유롭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드릴 직무 담당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이분들은 어떤 사연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기에 SK이노베이션이라는 곳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셨는지 취업 성공담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어떻게 합격하셨는지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느 분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예, 네네. 제가 전에 그 답변 드리기 앞서서 그 이 행사를 그 고정은 여기 있는 고정은 대리가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 거의 혼자 캐리했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준비할 때까지 잘 몰랐는데 오늘 와 보니까 정말 이게 엄청난 것이네요. 많은 분들의 시간을 뺏으면서. 지금 진행 욕심을 내고 계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 말씀 드리면은 아까 계속 그러니까 다섯 직군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팩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번 나왔는데 제 취업도 약간 좀 팩이 있게 진행이 많이 됐었고요. 제가 이제 인턴 과정을 통해서 취업이 됐는데 이제 인턴을 하면서도 많이 좀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회사에 입사를 하면 개개인은 다 다릅니다. 다르고 틀리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런 건 없고 내가 회사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저는 인턴 과정을 통해서 회사에 보여줬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모습을 자소서 또는 채용시 면접 이럴 때 많이 보여주시면은 채용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다예요? 조금 더 꿀팁을 조금. 이게 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다른 분 또 네, 취업 성공담 좀 들어볼게요. 네네. 네. 저는 이제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회사를 여러 군데 지원했는데 여기에만 붙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제 그 일본계 회사죠. 의류 회사 유모사 거기도 지원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고 하여튼 수없이 이게 지원을 많이 했다가 여기에만 딱 공교롭게도 붙게 됐는데요. 회사들이 보는 눈이 없었네요. 그죠? 그렇죠. 이런 그렇다고 볼 인재를.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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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그 떨어지고 붙은 걸 이렇게 좀 반추해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그 떨어진 회사들은 제가 좀 관심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좀 부족했던 거죠. 회사에 대한 어떤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랄까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이렇게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깊이 가지고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탈락했던 회사들은 되게 그냥 어떻게든 취직을 해야지라고 해서 이렇게 도전했다가 결국 이제 고배를 마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뭐 사실 뭐 꼭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룹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여기서 어떤 다루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이런 거에 좀 더 관심과 세심한 어떤 좀 그런 걸 가지고서 자소서라든지 면접에 임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와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관심의 일환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꼭 SK 이노베이션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통한 것 같네요. 그만큼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준비를 많이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취업 성공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살짝 얘기가 나왔어요. 또 이런 역량을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요게 또 중요한데 자소서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또 SK 이노베이션이 자소서가 굉장히 어렵기로 좀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데 이 자소서를 좀 어떻게 써야 하는지 팁을 좀 알려주시죠. 꿀팁. 네, 네네네. 제가 자소서 첨삭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 동생 자소서도 좀 봐줬고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자소서도 네네네. 많이 첨삭을 했었죠. 첨삭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문항이랑 내용이랑 전혀 안 맞아요. 예. 뭐 A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B를 너무 잘해요. 이렇게 쓴 자소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시기 전에 문항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게 나한테 어떤 걸 보길 원하는 건가 이걸 생각하시고 쓰시면 조금 더 적합한 내용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소서 너무 많이 보는데 스토리가 없어. 그냥 나는 뭐 이런 경험도 있고요, 인턴도 하고요, 뭐 해외 경험도 있고 영어 점수도 너무 높아요.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한 경험이어도 내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내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를 원하거든요. 그런 걸 좀 생각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과장님께서 그 첨삭을 봐주셨던 전 남친분은 취업에 성공하셨나요? 아유, 좋은 데 갔죠. 아유, 믿어도 되는 꿀팁이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다른 분 또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네. 이게 네. 그 앞에 과장님 말씀이랑 약간 이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자소서라는 거를 약간 좀 서류 심사 통과의 목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면접에서 이제 돌발 질문이 나오는 경우는 자소서에서 이제 물어볼 만한 게 없을 때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주제에 맞게 스토리에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성을 할 때부터 나는 이 내용에서 어떤 질문을 유도하겠다라는 그 목적 질문을 유도하겠다라는 어떤 그 목적성을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면접에서도 좀 그 돌발 질문이 나올 좀 확률을 좀 줄이고 이제 좀 예상 답변을 좀 미리 연습해서 또 거기 가서 대답하시면은 훨씬 더 좀 좋은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소서를 쓰신 다음에 좀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뭐 이제 스터디 모임이나 이런 데 좀 공유를 하셔서 좀 떡밥이 될 만한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좀 조언을 듣고 그 떡밥들을 좀 크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자소서에 반영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소서에 이제 빅픽처를 제안을 해주셨네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면접까지 대비한 자소서. 좋습니다. 또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저도 한 가지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인가 그 현업에서 자소서 심사를 좀 같이 해라라고 이렇게 방침이 있어서 자소서 심사를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자소서라는 게 점수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점수화를 시킨다면 어떤 걸 시키겠어요? 맞춤법 잘 맞춤, 뭐 글씨 잘 씀 이런 거 아니거든요. 다 그 어떤 항목이 있을 거고 그 항목에 대해서 점수화를 할 거예요. 이거 면접도 마찬가지죠. 면접에서도 뭐 목소리 좋음 뭐 이런 거 점수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항목이 뭘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자주 나오는 단어들 아니면은 막 행복날개 이렇게 있으면서 막 그래픽화 돼 있는 것들 아니면 뭐 CEO 인사말 보다 보면 거기서 자주 나오고 뭐 기업관 같은 데 자주 이런 것들이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인데 사실 이 첫 번째는 요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모르면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데 이제 자소서를 쓰다 보면 논리의 비약이 이상하게 띄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폐기 많이 나왔는데 폐기를 뭐 설명해라 이런 게 예를 들어 있다고 하면 전혀 폐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냥 자소서를 쓸 때 그 키워드에 너무 몰입돼서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그게 다 읽으면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자소서에 거짓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것 중에 황당했던 건 어떤 분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한국이 너무 좁다.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뉴질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일단 중3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오클랜드에 내려서 뉴질랜드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다라고 해서 거기를 가서 나 입학시켜 주소라고 했는데 입학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거길 졸업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 잘해갖고 뭐 자긴 잘 살고 있다 이게 근데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누가 봐도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사실이어도 거짓말처럼 이해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안 쓰시는 게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진실되게 솔직하게 쓰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잘 메모해 두셨다가요, 막 다양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소서가 해결이 됐다. 이게 끝이 아니죠. 바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면접이 남아 있는데, 와, 이 면접 떨리고 너무 두렵잖아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네, 면접 잘 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네. 네. 그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서류 면접 하시고 그 직무 적성 검사인가요? 예. 그거 보시고 그리고 면접하게 되면 이제 11월이 가까이 될 텐데요. 겨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7년 전에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날이 추우면은 더 떨까 봐서 그 내복을 두꺼운 내복을 입고 갔거든요. 네. 정장에 내복까지 입으니까 또 난방이 워낙 잘 돼서 면접장에 땀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땀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숨을 내쉬면 땀이 튀어 나갈 정도로 땀이 네. 엄청 났거든요. 근데 또 이제 프레젠테이션 면접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면접관이 보기에 너무 보기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뭔가 이제 동공도 흐려지고 좀 이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침착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그러니까 많은 면접 과정들이 있는데 면접 과정에서 좀 그나마 좀 하려고 했던 것이 그 면접관들하고 어떻게든 교감을 나눠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뭐 능력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든 저를 어필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람과 눈을 한 번이라도 더 맞추고 그리고 좀 어떤 교감을 나눠서 좀 이 자리를 편안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땀이 얼마큼 나든 목소리가 떨리든 뭐 실수를 하든 이제 그 침착함과 자신감에 그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에 임하실 때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가끔씩 이제 면접관 분들이 돌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무슨 특정한 답을 원한다기보다는 그런 돌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침착한 대응 이런 것들을 또 보기 위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침착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임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뭐 직구준 돌발 질문이 왔다 이러면 또 위기 상황에 저 청년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 팁을 주실까요? 제가 조금 이제 음. 오해를 풀고자 네네네. 말씀드리면 오해? 네. 저희 회사 면접이 그렇게 이제 대리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뭐 땀이 막 콧잔등으로 팍팍 나올 그럴 정도로 어렵지는 않고요. 사실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우리 회사 뭐 자소서가 어렵네, 뭐 SK 전형 시험이 좀 어렵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우면 어렵다는 만큼 그거를 통과하시고 면접에 오면 구분응선 넘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나는 거의 됐다. 뭐 됐네 그냥. 이런 편하게 생각하셔서 또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연락 주세요.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약간의 좀 팁을 드리자면 괜찮을까요? 이제 면접이라고 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저 사람은 질문을 하는 자, 나는 대답을 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패기. 질문 던지세요. 뭐 부모님 건강하시죠? 뭐, 뭐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 진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근데 저희 회사 분들이 다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 던졌다고 해서 너 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조금 좀 편안하게 면접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맞아요. 면접도 뭐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들어가셔서 아우 하루 종일 면접 보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이렇게 덕담이라도 하고 시작하면 아부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아부 뭐 어쨌든 좋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면접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당시에는 힘들고 정말 땀이 뭐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뭐 어렵고 하셨다지만 지나고 나면 또 추억이 되고 그땐 그랬지라고 웃으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요.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이런 질문이 좀 궁금하신 분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공통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뽑아봤거든요. 자, 먼저 채용 부분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게 좀 나온 건데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SK 이노베이션 탤런트 매니지먼트 팀 고정은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채용 담당자 분이십니다. 네. 귀 쫑긋. 네. 예, 그 방금 말씀해주신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저희가 그 올해 초부터 좀 그 채용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은 그 우리 회사가 신입 사원을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에 대한 좀 고민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좀 그 직군별로 좀 크게 뽑아서 나중에 공통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많이 뽑아서 뭐 배치하기 바빴다면, 올해부터는 아예 그 직무 조직에 딱 맞는 딱 최적화된 인재를 뽑고 싶다라는 방향으로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상반기부터 좀 직무별로 쪼개가지고 가지수는 좀 많지만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그 기조에 맞춰서 면접도 다양하게 좀 바뀌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좀 그 직무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직무에 대한 그 역량 검증을 하는 세션이 추가되어야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그런 세션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면접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직무별 핵심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이 실무적인 역량에서 와서 뭐 PPT 만들어 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고와 어떤 분석력을 가졌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주제를 좀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좀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 면접이 하나, 직무 역량 면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너무 삭막하게 그러면 일 잘하는 어디 인턴 많이 한 사람만 뽑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또 별도로 그 SK 신입 사원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떤 이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공통 역량 면접이 따로 있어요. 그 일부에서도 다 얘기하셨지만 대부분의 직무가 원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 니즈를 반영을 해서 공통 역량 면접을 그 균형 있게 그 직무 역량도 뛰어나면서 좀 이런 그 기본적인 태도도 그 볼 수 있는 면접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오신 그 직군에 오신 분들 비즈니스 직군이잖아요. 지원서를 보시면 영어 성적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엔지니어나 연구개발 그리고 경영 지원은 영어 점수를 쓰지 않게 되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좀 과열화되는 게 있고 너무 그런 걸 조장하는 것 같아서 영어 성적을 다 빼고 있고요. 그래서 면접 단계에서 저희가 영어 면접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 있지만 비즈니스 직군은 그 설명을 들으신 것 같이 어떤 해외 사업의 비중이 되게 크고 그런 니즈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외적으로 비즈니스 직군은 외국어 역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영어 면접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전체적인 면접은 이렇게 진행되고 뭐 매번 바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전체 큰 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면접에 관한 내용까지 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질문이 있었는데요. 재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 불이익은 없나요? 라는 질문들이 또 많았어요. 어떤가요? 예. 그 저희가 재지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지원에 대한 불이익은 일체의 어떤 필터링이나 뭐 감점이라든지 과거에 평가했던 결과를 뭐 옆에 딱 특이사항에 붙여놓는다든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그 저희가 그 채용 규모가 여타 대기업 어떤 매출액이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다른 회사들보다 그렇게 채용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뭐 삼성, 뭐 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대비해서 어떤 저희의 사업 특성이나 현장에는 다 자동화 설비로 되어 있고 해서 그 인원이 6천 명밖에 되지 않는 회사인데 매출액 대비해서 되게 적은 숫자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저희가 되게 우수한 분들이 다 오시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그 할당된 인원을 좀 뽑아야 되는, 좀 저희 입장에서 되게 아쉬운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현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다음 공채, 다다음 공채에 지원하셔도 저희는 얼마든지 환영이거든요. 사실은 그때 정말로 현실적인 요건으로 뽑지 못했던 분들을 다시금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혹자는 이제 써가지고 당연히 이제 어느 누구 한 번 봤는데 떨어뜨린 사람을 누가 다시 뽑겠냐고 물음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저희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요건을 저희 채용팀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지원서나 뭐 SKCT 뭐 점수 결과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약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파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사례로 그 저희 상반기 인턴 면접까지 봤는데 떨어지고 나서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에 여기 패널로 나오신 분들 중에서 2번 지원해서 붙으신 분도 실제로 계셨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뭐 제가 앞서 드린 설명이 그냥 다 정리되고 아, 그런 거 진짜 없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채용 부분에서 많이 나온 마지막 질문이요. 공백 기간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좀 많았어요. 네, 어떤가요? 공백 기간. 그 공백 기간은 보통 여기 계실 수도 있지만 고시 공부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좀 휴식 개인적인 휴식을 오래 하셨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제가 보니까 저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트렌드가 졸업을 자꾸 유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이 공백 기간을 두려워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시간 1분 1초부터 나에 대한 공백기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졸업을 유예하고 계속 학생 신분을 연장해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SK 이노베이션에서만큼은 사실 공백 기간에 대해서 전혀 그런 뭐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이 사람이 졸업했는데 뭐 취업을 계속 재수하고 뭐 다른 계열 뽑지 않는 사람이라서 우리 뽑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절대 없고요. 그 뭐지 일단 그렇게 적는 난도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인턴 경험을 뭐 언제 어디서 했는지 써라. 해외 어학연수 갔다 왔는지 써라. 이런 칸이 일단 일체 없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 서류 심사나 면접 심사할 때도 그런 이 사람에 대한 뭐 학력 그 수학 기간이라든지 인턴 기간 이런 일체 정보를 제시해드릴 정보를 받지도 않고 제시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면접위원분들은 그 여기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어떤 분류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니까 기후 윤활유 1, 기후 윤활유 2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일체 선입견이나 이런 건 절대 없고 저희가 사실 공백 기간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막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뭐라도 하나 해서 한 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런 다양한 경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한 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경험보다 의미 있는 본인이 고민하고 본인이 지원할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공백 기간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공백 기간이 조금 있으셔서 불안하셨던 분들은 좀 걱정 안 하셔도 좋겠네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 네. 자, 다음은 직무 부문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직무 수행을 위한 전공 지식 수준은 도대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이 질문이 좀 많았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제가 실제로 아까 입사는 엔지니어로 했다가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15년부터 이제 비즈니스 직군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저는 그 좀 이동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엔지니어를 하면서도 약간 이제 그 스텝 업무를 좀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어보다는 좀 스텝 업무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근데 이제 공장에서 스텝 일을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좀 서울에 가서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정기적으로도 있지만 뭐 비정기적으로도 뭐 제가 이동을 하고 싶다, 다른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거를 말 못하는 분위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팀장님은 이제 뭐 저번 주에 회식할 때 나랑 함께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막 그렇게 투덜투덜 하시면서도 네 이제 인력이나 이쪽에 이제 연결을 해주셔서 자리를 알아봐 주셨고 이제 또 물론 이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팀의 상황과 또 이동할 조직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직무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고려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올라와서 저도 이제 뭐 공대 출신인데 이제 처음에 와서 한 일은 이제 뭐
그런 뭐 경영 계획을 세우고 뭐 이제 재무나 회계 쪽 업무도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런 쪽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는데 근데 저희가 뭐 아까도 그렇게 전공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다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뭐 무슨 석박사가 돼서 뭐 논문을 써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수준까지만 이제 알면 되는 거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뭐 더 공부를 하시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이제 입사하기 전부터 갖춰야 되는 역량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일을 맡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쌓게 되는 업무 지식이 좀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 지식이 그렇게 네. 막 아주 100%다 이건 아니라는 네네, 그건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온 질문이요. 여성분들이 이런 질문 좀 많이 해주셨어요.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나요? 요 질문은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해주시죠. 네. 네, 저희 회사가 그 여성을 위한 제도는 정말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뭐 눈치 없이 쓸 수 있는 분위기고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그냥 회사에서 자동으로 1년 이렇게 기간이 떠버려요. 그래서 뭐 원하지 않아도 1년을 써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만큼 잘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단축 근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신 기간이라든지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서 좀 내가 필요하다, 엄마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단축 근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사내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2층에 어린이집이 있어서 출근하면서 이제 아이 맡기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시고 이런 선후배분들도 많고 저도 아이 둘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 큰아이 낳고 1년 쉬었고 둘째 낳고도 1년 쉬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복귀하고 나서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워킹맘의 경험담을 들으니까 더 복지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드네요. 이 건물에도 어린이집이 있는 거죠? 예, 저도 아침에 이렇게 오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직원분들이 애기 손잡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네,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에 많이 나온 질문들을 저희가 좀 추려본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들 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질문할 게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네, 가운데 여기 남성분, 네. 전체적인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담당자를 꼭 집어서 저 직무에 관한 질문이 하고 싶다 해도 좋습니다. 네. 네, 저는 고정은 대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지원자들의 이제 스펙 없이 이제 편견 없이 평가하고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블라인드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이제 좀 묻어나와서 좀 중복된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15년부터 아예 이런 최근에 블라인드 이런 붐이 일기 전부터 사실은 그 자기소개서에 불필요한 항목들은 굳이 왜 받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직도 사실은 그런 기업들 많잖아요. 부모님 직업을 쓴다든지 종교란 신체 뭐 그 정보를 쓴다든지 사진을 붙이고 이런 거를 저는 그 SK에서는 다 불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최소화시키고 최소화된 저희가 이 전형에 필요한 정보들을 받고 하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좀 의아하실 수 있는 게 학교랑 뭐 전공 학점을 받잖아요. 요거는 그 저희가 전공이랑 학점은 어떤 직무에 대한 그런 학력사항은 직무 역량이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받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받고는 있지만 자기소개서 심사나 면접 심사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사 1, 뭐 서류 1 이런 식으로 돼서 자기소개서에 딱 그 텍스트 1000자씩 쓰는 거 있잖아요. 그 텍스트만 제공해 드리고 면접 시에도 면접 내용을 저희가 뭐 여러 개를 보지만 어떤 기업들은 미리 주제를 주고 PT를 만들어 와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전에 어떤 그런 불합리한 요소가 개입될 저는 소지가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딱 형평성 있게 당일에 와서 당일에 자료 다 드리고 별도 준비할 시간도 다 드리고 그렇게 좀 그 최대한 형평성 있고 그런 불필요한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저희가 면접 전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좀 오해가 생긴 게 이제 면접 전형이 되게 길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막 이런 오해들이 되게 많은데 후기 같은 거 보면 그래요.
하지만 그 좀 이거 좀 연장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하는 목적은 총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가 정말 SK에 가장 적합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저희의 욕심이죠. 하나의 욕심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SK 이노베이션 면접을 위해서 정말 뭐 밤을 새고 여러 군데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혼자 열심히 준비하고 스터디도 막 하시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사실 저희가 헛되이 뭐 10분 만에 면접 보고 보내드리고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면접을 준비하고 충분한 시간에 여러분의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장을 좀 마련해드리고 싶어서 하나 면접 뭐 약간 소위 말해서 좀 말아먹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회로 충분히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드리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는데 단 몇 분 만에 평가가 된다는 건 좀 안타깝죠.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 봐요.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정 직무에 관해서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그 배터리 사업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어느 회사에 들어가냐, 어느 산업에 들어가냐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배터리 산업은 일본이 시작을 했고 한국이 확장을 했고 중국이 이제 지배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중국의 뭐 BYD나 아니면 중국 정부의 보조금 같은 제도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고 또 국내에서도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쟁사들이 많이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만의 강점이라던가 또는 앞으로의 전략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수행하게 될 신입 사원들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혹시 주주신가요? 제가 주주총회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휴. 네, 농담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뭐 이제 뭐 회사의 전략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자세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 일본이나 뭐 중국, 한국 다 각 사에 일단 뭐 장점과 전략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저희 쪽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지금 SK 배터리 쪽은 지금까지는 이제 먼저 수주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인을 투자한다거나 설비를 투자해서 생산하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사업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어떤 이 배터리 시장의 좀 그 성장이나 이제 이 확장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인력이나 이제 설비 투자도 최근에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물론 뭐 지금 SK 배터리가 1위 업체는 아니지만 분명히 앞으로 향후 몇 년간에 되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이제 배터리 쪽에 와서 근무를 하시면 그 어떤 이 성장의 이제 중심에서 좀 함께 좀 재밌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다른 사업에 있어 본 것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워낙 좀 정신없고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원래 좀 신입사원들도 이제 뭐 다른 이제 산업의 좀 연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업무에 좀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좀 더 많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증 좀 풀리셨어요? 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여기 앞쪽에 마이크 드릴게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면접 전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까 비즈니스 직구는 따로 영어 면접을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영어 면접의 난이도라던가 뭐 비중, 혹시 제2 외국어도 면접을 따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제가 그 질문 항목이 여러 개인 것 같아서 쭉 설명을 드리고 혹시 부족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또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영어 면접은 전체 직군 모두 진행합니다. 그 사실 비즈니스 직군 영어 점수를 받지만 경영 지원이나 엔지니어 연구 개발은 영어 점수가 없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나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해서 공학적인 지식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영어 면접을 그냥 SK 이노베이션 면접 전형에서는 모두 다 치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준 또한 사실 그 수준을 저희가 되게 엄청 한국말로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막 이렇게
내는 건 아니고요. 되게 편안한 상황에서 편안한 답변을 그 주고받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나와서 영어 면접 때문에 막 뭐 물론 당황할 수는 있지만 뭐 대답을 아예 못했다든지 뭐 그 정도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려웠다 이런 반응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2외국어를 말씀하셨는데 제2외국어 면접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그 외국어 작성을 그 외국어 성적을 입력하실 때 비즈니스 직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 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이나 이런 게 되게 크기 때문에 뭐 HSK 뭐 점수가 혹시 사전에 마련되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추가로 근데 만들어 와야 되냐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회사 사내에서도 어학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게 필수적인 요건은 절대 아닙니다. 예, 다 공부하실 수 있는 환경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네, 참고로 화요일 날 어떤 담당자분께서 영어 면접에 관해서 얘기를 그때 해주셨잖아요. 게임 얘기하다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자유롭게. 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현장 질문 여기까지 좀 받아보고요. 저희가 방송으로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궁금증들은 방송 끝나고 앞에 나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얘기해 드렸다시피 지금 페이스북에 생중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오, 잘생기셨어요 라고 누가 적어주셨는데 누구신지 적어주셔야 돼요. 이러면 나야 막 이러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분은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살 안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랑하시는 것도 귀여우세요 발표자님. 이렇게 했었고 또 생생한 직문 이야기가 좋다. 내 마음속의 저장. 그리고 비즈니스 업무가 말 많이 하는 조직이라니 설명이 쏙 들어와요 라도 있었고 뭐 활기차 보여요. 일하고 싶은 SK 이노베이션이에요. 뭐 긴장한 거 보니 진짜 라이브 맞네요도 있었고 요 의견이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요 뭐라고 써진 거죠? 어떤 의견이죠 이거? 아름다우시다고 누군가 앞에 마이크 꺼졌다 다시. 윤은주 MC님 너무 이쁘시네요인데 이거 성함해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네, 오케이 SK. 네, 자 그리고 질문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자 SNS에 올라온 질문들 좀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시작하나요? 이게 궁금하신가 봐요. 네, 답변을 좀 해주실까요? 프로젝트. 를 하나 맡게 되면 보통 어느 정도 이게 직군마다 조금 다를까요? 어떨까요?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프로젝트라는 게 사실 단기 프로젝트도 있고 장기 프로젝트도 있어요. 단기 프로젝트는 뭐 연중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장기 같은 경우는 뭐 2년 3년 단위로 잡고 가는 것도 있어서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단기 장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있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사 지원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어떤가요? 예, 그 저희가 생년월일을 적게 되어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면접위원이나 서류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의 나이를 알 수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저는 몇 살이지만 몇 년생이고 쓰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나이 제한 두고 있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 출장도 맞나요?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가요? 외국 출장. 이거는 제가 제일 가깝게 저는 사실 화요일에 베트남으로 출장을 갑니다. 예. 그 베트남이 요즘에 뭐 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나라 수출하고 있는 이제 국가들 중에 제일 떠오르고 있는 게 인도랑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뭐 월마다 뭐 우리나라 제품 수출량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발맞춰서 베트남 석유 시장을 조금 발굴하고자 다음 주 화요일에 떠나게 됩니다. 자랑하신 거예요 지금? 자랑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여기서 저희가 제일 지금 보셨죠? 과장님 비웃고 계시잖아요. 트레이딩은 뭐 거의 뭐 외국 뭐 밥 먹듯이 다니실 거고요. 예, 모닝캄 노리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일도 해외에서 하고 마일리지까지 내 이름으로 적립이 되고. 죄송합니다.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그러면 얼만큼 싸요? 그렇게 해외 출장을 하고 그러면 공짜로 어디까지 가봤는지 나 마일리지로 공짜 어디까지 가봤다 해외 출장으로 어디 가보셨어요? 마일리지는 이제 거리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미국을 가면 가장 많이 쌓이고요. 베트남 이런 데는 티도 안 납니다. 그러면 여기는 땡이고. 과장님 뭐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뭐 직원분들 얘기 들어보니
저희 회사는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 예? 아 그래요? 아니 출장을 가면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마일리지가 쌓여서 이제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의견과 질문들까지 좀 받아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으실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선배님이시잖아요. 한 분씩 좀 간단하게 응원의 메시지 좀 남겨주시죠. 네. 그 아까 마일리지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마일리지 많이 쌓입니다. 그쵸? 고봐 그래요. 많이 쌓이고요. 예. 예, 여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예, 뭐 노력은 정말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기 행운을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취업 준비를 했을 때를 되돌아보면 이제 좀 순간순간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순간이 왔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니까 네, 위축되지 말고 네, 당당하게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마일리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예, 살다 보면 다 쌓입니다. 어떻게든. 예. 제가 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우리 회사에서 유행하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회사 뭐 원래 회사 들어오면 이동과 승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봉은 당연한 거고요. 네, 이동을 위한 이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냥 지금 있는 팀이 싫어서 이동을 하려고 아무 팀으로 이동을 하는 행위는 좀 커리어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 회사를 보고 좋은 회사를 꼭 찾아서 회사를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꼭 뭐 어딘가 입사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면 꼭 좋은 회사에 입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십시오. 일단 저는 직무 담당자가 아닌 채용 담당자로서 한마디 드리자면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좀 바쁘신 시간 내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 시간 내어서 와주신 분들과 지금 실제로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후에 이 동영상이 업로드돼서 시간 내어서 봐주실 분들을 그런 그 수고와 시간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제가 운영하는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예쁘고요. 반짝반짝해요. 취업이 되게 큰 벽 같은데 사실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반짝반짝한 재능을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 꼭 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가족, 친구, 학교, 직장 이런 것들 중에 내가 고를 수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어요. 가족은 내가 고를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고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꼽자면 그 중에 하나가 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다들 뭐 힘드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을 위한 취업을 하지 마시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저희 SK라고 확신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 후배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인생 선배로서 또 직장 선배로서의 주옥 같은 응원의 한마디 잘 들었습니다.